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광주에서 대구까지 남부 지역을 가로로 연결하는 달빛철도 사업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까지 만들어졌지만 법이 허용하는 예비 타당성 면제를 기획재정부가 확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 대선 전국 속에 광주시와 대구시는 정부의 달빛철도 예비 타당성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와 대구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달빛철도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면제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관련 특별법이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당시 여야 의원 발의로 지난해 통과됐지만 이후 진척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금속 국토를 세로 쭉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누적된 불통과 불균형을 넘어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이라 분명한 공감대가 있어서 모두가 환영하여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달빛철도는 호남과 영남을 잇는 약 200km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 전남 담양, 전북 순창, 경남 합천, 경북 고령, 서대구역 등 영호남 지역의 10개 시군구를 지납니다. 연관된 지역민만 1,800만 명에 달합니다. 교류와 발전의 기회를 만들 것이며 이 선은 다시 면으로 확장되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당을 넘어 오래전 공감대가 만들어진 사안임에도 예타 면제 요구서를 받아든 기획재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것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하는데 이는 심각한 오판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국가 균형 발전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선 전국 속의 광주시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와 미래차 신도시 조성, 달빛철도 신속 추진 등 15대 과제, 81조 원 규모의 정책을 각 당과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 가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유 위니아 계열사들이 파산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는 물론이고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청산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김치냉장고 김채를 생산해온 위니아 광주 공장입니다.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반 만에 회생계획 인가 기간이 일단 종료됐습니다. 그동안 M&A 협상을 진행했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했고 회생계획도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서울회생법원이 당장 파산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위니아는 회생 방안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더 달라며 법원에 재도의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파산 갈 생각이 전혀 없고, 어쨌든 지금 한 2년 동안 버텼는데 좀 힘들더라도 더 버티면서 회사를 살려보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대우전자 광주 공장이었던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생산해왔지만 공장은 가동을 중단한 지 오래입니다. 지난주엔 회생 절차를 포기한다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청산에 들어갑니다. 공장 팔고 땅을 팔아서 1,500억 원에 가까운 빚을 갚아야 하는데 자산보다는 부채가 훨씬 많습니다.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과 채권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위니아 가전 3사의 체불 임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0억 원이 넘고 450여 개 협력업체가 받지 못한 납품 대금도 1,000억이 넘습니다. 경영 실패의 책임을 근로자와 협력업체가 대신 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수감 중인 대유 위니아 그룹의 박영우 회장은 그룹 자산을 팔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국회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올해 첫 성적표도 암울하기만 합니다. 길어지는 침체 속에 정부의 대책은 소극적이다 보니 기업들이 여수를 떠날 수도 있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석유화학 빅4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입니다. 롯데케미칼과 하나솔루션은 올해 첫 성적표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은 배터리 분야의 호황에 반사 이익을 거뒀지만 실제로 석유화학 분야는 수백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사실상 금호 석유화학이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의료 산업용 장갑의 원료로 쓰이는 MB 라텍스의 수출이 늘며 실적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MB 라텍스 부분은 이제 저희가 독보적으로 지금 글로벌 넘버원 94만 6천 톤의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 유분을 생산하는 대다수 NCC 업체는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불황에 산업부는 한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석유화학 기업들의 산업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기업의 의견 청취에 그치면서 정부 주도의 대응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부에선 석유화학 기업들의 탈여수까지 거론되고 있어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의 그런 노동자들을 오히려 배제하고 탈지역화한다는 그런 꼼수를 쓰는 것은 온당치 않고 정부가 좀 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해 오면은 지원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는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늦으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인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지원 규모와 정부의 역할이 빠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역에 지금 관련된 그 하도업체라든지 중소 중견기업 이런 어떤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지금 이 방향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도 여수 석유화학 기업들의 지역 내 신규 투자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가 추진하는 기업의 자율 경영에 맡기는 지원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지역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항지입니다.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손을 잡고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참여형 학교 발전소인데요. 온실가스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도 크지만 더 이상 학교 발전소를 건립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34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가동 중인 광주 월봉중학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지난해 10월 완공한 발전소입니다. 4인 가족 기준 84세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30년생 소나무 950여 그루와 맞먹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장소를 제공한 학교 입장에서도 긍정적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임대 수익을 활용해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신재생 에너지 교육장으로 발전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후 환경의 중요성을 좀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자연의 태양광을 통해서 생성된 에너지가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필요했다. 월봉중학교를 포함해 시민 참여형 학교 발전소가 운영되는 곳은 광주에 모두 4곳. 공사 중인 2곳이 완공되면 전체 발전량은 1.8메가와트 규모로 늘어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교육 효과가 크지만 앞으로는 시민 참여형 햇빛 발전소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산업부가 지난해 9월 광주와 전남 지역을 개통포화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신규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호남권 전체를 묶어버린 획일적인 기준에는 학교 발전소 같은 공익적인 기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도심 지역에 이 여유 용량이 없는 건지 진짜로 좀 밝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간절하고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는 이 정책들에 한 호남권 전체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반드시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지역 주민들은 일방적인 개통 통제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소는 물론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력이 모자라는 도심 지역과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에 대해서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남 지역 소나무가 재선충병으로 말라 죽고 있습니다. 방제 작업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건데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방제 예산을 오히려 반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푸르러야 할 소나무가 단풍이 물든 것처럼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나뭇잎들은 뒤틀리고 말라붙었습니다. 모두 제선충병에 걸린 나무입니다. 야산뿐만 아니라 도로 옆 나무들까지 소나무 제선충병에 걸렸는데 방제는 손도 못 쓰고 있습니다. 방제 작업이 제선충병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남 지역 소나무 제선충병 피해 규모는 2021년 2만 그루에서 지난해 4만 4천 그루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는 더 급증해 8만 6천여 그루가 피해를 입었고 감염 의심나무도 16만 그루에 달합니다. 감염나무의 90% 이상은 전남 동부권에 몰려 있습니다. 방제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이를 책임지는 지자체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반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 초 산림청이 지원한 재해대책비 30억 원을 순천시는 절반만 받았고 순천 같은 경우는 30억을 배정했는데 15억을 못 쓰겠다고. 이를 다시 여수시에 지원하려 했더니 여수시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여수시로 15억을 배정을 했는데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안 받았고요. 예. 그 전에 여수시 자체로 또 20억을 별도로 국비 아닌 20억을 별도로 심각성을 알고 편성해 놨는데 그 돈조차도 감액을. 지자체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재해대책비는 국비와 도시비가 각 절반씩 투입되는 매칭 사업인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교부세 감소로 인한 재정난 때문에 시비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뭐 재정 조사만 보지만 이제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인 시 전체 예산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재해대책비 15억 기준 시가 감당해야 하는 예산은 5억 2천여만 원. 전라남도는 결국 남은 예산을 다른 지자체에 배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라남도가 5월 한 달을 전남 방문의 달로 정하고 관광객 유치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전남 방문의 달 기간에는 여행비 부담을 반값 수준으로 덜어주기 위한 5월 빅3 특별 할인 혜택을 마련해 숙박업소 이용료 50% 할인과 워케이션 숙박시설, 사무실 이용료 등 50% 할인,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 입장료 등을 파격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남도 미식로드 탐방과 남도 정원 산책, 남도 고택, 천년 사찰 체험 등 특화 자원을 활용한 여행 상품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가 25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LG와의 주말 3연전 1군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1군 엔트리 등록에 앞서 오늘 2군 경기에 출전한 김도영 선수는 1타점 2루타를 기록하며 타격감을 조율했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지난달 22일 개막전 경기에서 입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 달간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창단 이래 최초로 아시아 최고 무대인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의 도전장을 내민 광주FC의 선전을 기원하는 시민 응원전이 열립니다. 광주FC는 오는 26일 오전 1시부터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정 8강전 승리 기원 응원을 펼칩니다. 사전 신청한 광주FC 서포터즈 550여 명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 훼손 등의 우려로 멈춰있던 광주 북구 용두동에서 일곡동 구간 북부순환로 109 공사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북부순환로는 첨단지구와 양산, 일곡지구 등 광주 북부 지역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2018년 일곡에서 장등동 209만 개통됐습니다. 광주시는 일곡지구 구간 방음터널 설치와 한세봉 산림훼손 최소화 등 환경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109 설계 보완을 마친 만큼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